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4일입니다. 일요일이고요. 16시 56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미증시 브리핑 시작을 해볼게요. 우선 일정 몇 가지만 짚어보도록 할 텐데, BTS의 컴백 일정이 드디어 공식적으로 떴습니다. 3월 20일로 네, 확정됐거든요. 우리 지금 하이브 수익 중에 있죠? 거의 수익이 지금 8% 이상 나고 있는데, 좋습니다. 어, BTS가 복귀하게 되면은 당연히 실적 업사이드 포텐셜이 터집니다. 거기다가 올해 아직 미정입니다만은 뉴진스의 컴백 가능성도 높아졌죠. 그죠? 갈등이 해소가 되면서, 뉴진스 멤버 좀 전원 다 아마 복귀 의사를 알린 걸로 제가 확인했던 것 같은데, 여튼, 그 또한 매우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가 있겠다. 근데 사실, 우려도 좀 있어요. 과연, 어찌됐건 대중들로부터 1년 이상 지금 떠나 있었기 때문에 공백이 좀 길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연 뉴진스가 다시 컴백했을 때의 시장의 반응이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뭐 나머지는 일정대로 진행된다고 보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CS, 이제 이번 주부터 CS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관련주들 매집 많이 해놨죠. 네. 거기서 디데이 효과로 세론 차익 물량들이 쏟아질지 아니면은 정말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만한 멋진 기술로 인해서 추가 급등이 나올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여튼 일부 섹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메인 이벤트인 만큼 체크를 해야 된다. 뭐 요 정도. 네. 자, 비트코인은요. 저는 지금 롱을 보고 있어요. 비트코인. 왜냐면 비트코인이 얼마 전까지 이제 숏이 살아 있었단 말이에요. 숏 추세가 살아 있었었는데 자, 보시면 이렇게 자, 이거는 정차트입니다. 정차트인데 주가가 과매도권이었었잖아요. 그죠? 과매도권에서 자, 다시 크게 보여드릴게요. 많이 빠졌죠. 과매도권이었잖아요. 네, 네, 과매도권에서 반등을 여러 번 시도했어요. 반등 줬다가 빠지고 주고 빠지고 주고 빠지고 계속 최근에도 보면은 계속 반등 시도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파를 못했었어. 하지만 여기서 체크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핑크블루를 돌파를 하기 위한 이런 시도 그죠? 있었죠. 자, 돌파 실패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파를 여러 번 하다가 실패했으면 빠져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내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핑크블루를 넘어섰다. 언제? 언제 여러분? 지난 1월 2일 날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네. 그리고 어제 돌파하고 나서 안차까지 사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오늘 일요일 날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바닥 찍었다고 봐요. 그래서 94,000포인트 언저리까지도 딱 전고점 부근인데 최소 94,000포인트 언저리까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주봉상으로도 보시면요. 자, 주봉상 보시면은 이 레드라인 꼬리가 계속 달리죠. 꼬리가. 그죠? 네.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얘도 여기서 추가 반등이 나오는데 주봉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저는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94,000포인트가 아니라 길게 보면은 여기 96,000포인트 언저리까지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단기적 관점에서는 94,000포인트 거기까지 오를 가능성 염두에 두자. 롱뷰입니다. 자, 미증시 살짝 빠졌죠, 그죠? 네. 그때 프리장에서, 금요일날 프리장에서 거의 1%까지 오르는 걸 봤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본장 개장하면서 쭉 미끄러졌단 말이에요. 쭉 미끄러지면서 마이너스 한 0.4%, 5%까지 빠지다가 아래 꼬리를 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반도체 관련주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만은, 삼전과 하이닉스처럼, 네, 반도체주는 너무 강했다. 마이크론 10%, 그죠? ASML 뭐 다 8%, ARM도 5%대, TSMC도 5%대, 버티볼딩스 얘는 이제 그 냉각, 여러분 액침 냉각 하는 애들이에요. 버티볼딩스 8%대, 마벨, 브로드컴 얼마 안 올랐는데 마벨 주문형 반도체 만드는 애들 브로드컴처럼 얘도 5% 올라가고 그죠? 엔비디아도 올라가고 다 좋았어요. 퀄컴도 올라가고 인텔도 올라가고 맞죠 여러분? 예. 그래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다 좋았다.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는 하락을 했었었는데 하락한 와중에도 얘네들은 다 플러스였거든요. 그죠?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4%대 급등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스닥만 빠진 거예요. 살짝.
보시면은 그죠? 짱뜬봉 나왔죠. 예, 나스닥은 갭상승 이후에 쫙 밀리면서 짱뜬봉이 나왔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아주 멋진 장대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너무 멋지게. 그죠, 여러분들? 네. 업황의 힘이 무서운 거죠. 실적이 너무 좋아지게 뻔하다 보니까 기술적인 부담을 극복하고 네, 강한 매수세가 몰렸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코스피 200 야간 선물도 0.9%, 네, 나스닥 지수가 빠지는 중간에도 빠진 와중에도 야간 선물은 계속 플러스권을 유지했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코스피는 월요일 날 거의 0.89% 정도의 갭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됩니다. 네, 여전히 우리 지난 금요일에 보유 종목들 크게 급등을 해서 수익 많이 났었는데요. 네, 월요일에도 일단 반도체 관련주들은 갭 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주에 눈여겨봐야 될 경제 지표들, 경제 지표를 떠올리면 좀 짜증나요. 왜냐면 우리가 12월 달에 제가 12월 달에 엇박이 났던 이유가, 엇박이라기보다는 좀 성과가 안 좋았던 이유가, PCE. 그죠, 여러분들? 물가지표 발표가 두 번이나 연기가 됐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매수 안 했다가 기회비용 측면에서 손실 보고, 어? 제가 PCE 때문에 매수 안 했던 게 두 번인가, 그죠? 네. 그랬었었는데 갑자기 연기가 되는 바람에 뒤통수를 세게 맞았었었는데 짜증나요 진짜.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지 않을까 없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네, 또 연기되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보면은 다음 주에는 고용 지표가 아무래도 중요하겠죠. 그죠? 그리고 미국 GDP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제조업이 아니라 서비스입니다. 비제조업, 서비스. 얘네들이 메인이에요. 네, 지금 AI 관련 서비스 다 서비스예요. 네, 그래서 얘네들이 그 뭐예요? 구매관리자 지수라고 하죠. 그죠? PMI 지수. 걔네들이 좀 잘 나오면 아무래도 좋겠죠. 네. 그리고 ADP 비농업. 원래는 그 뭐예요? 정부에서 발표하는 논팜. 논팜이라면 이 비농업 고용지수 얘네. 얘가 원래 진퉁이고 얘는 짝퉁 이런 개념이 강했었는데 작년에 언제였었죠? 9월이었나요? 8월이었나요? 그때 알고 보니까 이 논팜이 뻥카였더라. 얘네가 발표했던 게 다 사기였더라. 라는 게 밝혀졌었죠. 근데 그때 얘네 비농업 논팜이 계속 좋게 나올 때도 ADP는 안 좋게 나왔었거든요. 그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알고 보니까 ADP가 찜이더라. 이런 인식. 네. ADP도 무시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ADP 무시할 수 없다. 이제는 ADP도 우리가 좀 챙겨줘야 돼요. 예. 요거 나오고, 그리고 당연히 논팜도 봐줘야 되겠고, 그리고 되게 중요한 실업률. 음. 지금 현재 아까 제가 텔레그램으로도 올려드렸습니다만은, 예, 지금 1월 달에 금리 동결 확률이 83.5%예요. 압도적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당장은 없어요. 1월 달에는. 그죠? 3월이나 돼야 조금 기대해볼까? 1월에는 아무도 기대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업률이 여기서 만약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고용 상황이 안 좋으면 고용 상황이 안 좋다면 실업률이 높게 나오겠죠. 그죠? 전월 대비 내지는 컨센서스보다 높게 나올 거 아닙니까? 실업률이 높아지고 또 혹은 반대로 비농업 지수가 낮게 나오면 그러니까 그게 고용이 안 좋은 거잖아요. 그죠? 실업률은 높게 나오고 비농업은 낮게 나오는 게 이게 실업률이 지금 고용 시장이 안 좋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동결 확률이 83.4%인데 인하 확률이 16.6%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조금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죠? 네. 근데 극단적으로 고용이 나빠지지 않는 이상 그렇게 갑자기 확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실업률이 낮게 그러니까 고용이 너무 좋게 나온다. 비농업이 너무 좋게 나오고 실업률이 낮게 나온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금리 인하 확률이 더 낮아지겠죠. 네. 그러면 시장의 악재로 또 작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인플레이션 기대치. 물가 중요하죠. 왜냐면 금리를 꾸준하게 내리기 위해서는 물가가 천천히 올라야 돼요. 오르더라도. 그죠? 인플레이션 기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낮게 나와야 됩니다. 물가 지표가. 네, 그런 것들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뭐 다 설명드렸던 내용들이고. 자, 새벽 제가 그 1월 2일 날 새벽에 막 되게 피곤해하면서 올려드렸던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었어요. 나스닥 100 지수가 보시면은 황금 맥점, 자 황금 맥점 여기가 있는데 이거 찍으러 빠질 것 같다. 저는 숏뷰 본다, 단기 숏. 제가 단기적으로 이거 여기 찍으러 내려갈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프리장에서 1% 이상 올라가길래 내 예상이 틀렸나 보다 했어요. 근데 결국 찍었더라고. 그죠? 적중했어요. 그리고 다우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다우가 연속으로 지금 4연속으로 음봉이 나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나오더라도 기술적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새벽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역시나 추가 하락도 나왔고 멋지게 반등도 나왔다. 그죠? 네, 1월 1일 올려드렸던 내용이 그대로 적중을 했고요. 자, 이제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나스닥 100 지수가 지지를 받아야 할 자리에서 꼬리가 달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보시면은 어디? 블랙라인과 그리고 60선에서 정확하게 아래 꼬리를 이쁘게 달아주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을 했죠. 네, 일단은 지지받아야 할 자리에서 지지를 받는 거는 매우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자, 동시에 주봉 보시게 되면 어디서? 형광라인에서. 그죠? 네, 형광라인에서 정확하게 또 지지를 받았어요. 물론 지금 형태가 조금 탄력이 둔화가 되고 있어서 예쁘진 않아요. 네, 예쁘지 않은 건 맞는데, 어떤 지지를 받을 자리에서 지지를 받은 거는 사실이다. 지지 받은 거 사실이다. 진짜.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시면은 이 추세선을 그거 보면은요. 어디서 지지받았냐면 자 여기 그죠? 보이시나요? 네, 이 추세선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저점, 저점, 저점. 정확하게 지지를 받아버렸죠. 그죠, 여러분? 아주 정확하게. 네. 그리고 또 있어요. 이거 말고도 자 추세선은 정말 뭐 여러 추세선을 우리가 그릴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죠? 얘랑 이은 거예요. 어떻게 돼요? 딱 찍었죠? 너무 이쁘게 찍었죠? 그러니까 비록 되게 무시무시하게 생긴 음봉이지만은 어떻게 됐다? 꼬리에서 딱 여기서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추세선과 여기 고점끼리 이은 추세선 정확하게 찍고서 꼬리 달았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일단 월요일은 기술적 반등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지받아야 할 자리에서 꼬리 달린 거 되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 거기다가 주봉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형광라인 찍기도 했고요. 거기다가 나스닥 선물 일봉 차트를 보더라도 나스닥 선물도 지금 보시면은 몇 연속? 5연속 음봉이 나왔어요. 5연속으로 무려. 네. 그래서 양봉 출현이 지금 임박했다. 양봉 출현 임박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00%는 없죠. 네, 하지만 높은 확률로 지금 지난 4월 달 이후로 이제 급등 랠리가 나왔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 이렇게 5연속으로 음봉이 났던 거는 지금 딱 두 번째입니다. 지난 11월 달 폭락할 때는 5, 6, 7연속 음봉이 나오고서 다음날 반등이 나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5연속 음봉이 나왔어요. 그죠? 네. 그 음봉이 진짜 한동안은 정말 한 번도 그렇게 이렇게 나온 적이 없었다가 11월 달에 한 번, 그리고 지금 1월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5연속 음봉인데 과거에 5연속 음봉 사례를 찾아보게 되면 여기 4연속, 자 5연속, 6연속 반등. 그리고 여기 1, 2, 3, 4 5연속이죠. 5연속. 빨간색 다이아몬드가 5연속 뜻입니다. 5연속 반등, 5연속 반등, 6연속 반등. 그죠? 네, 여기 5연속 나오고 다음날 반등 나왔다 빠지고 있었다. 폭락 나왔을 때. 그래서 기본적으로 5연속이 나오게 되면은 일단은 반등 나올, 양봉 나올 확률이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월요일은 저는 단기 롱뷰를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요건 좀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요. 자, 나스닥 100 지수가 지금 완전 수렴형이에요. 지금 주봉 잠깐 보여드리면 네, 잘 봐야 됩니다. 되게 중요하다. 보세요. 네. 보시나요? 완전 수렴이죠. 고점 낮아졌고 저점 올라가고 있고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번에 다행히도 저점을 깨지 않고서 아래 꼬리 달았단 말이에요. 솔직히 그래서 이번 주에
이거를 이탈을 할 수도 있고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반등이 나오더라도 어떻게 돼요? 제한적이라고. 지금 진짜 중요한 자리예요. 미증시의 방향성이 결정될 단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나스닥이 향방이 결정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그런 시점이다. 그쵸? 아직 뭐 20주선 살아있고 하기 때문에 추세가 뭐 깨졌다. 캔들 하나만 가지고서 추세가 깨졌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네, 근데 워낙 이렇게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 매우 중요한 이런 수렴형 구간이다 보니까 이번 주부터는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단기적 관점에서 제가 반등을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반등이라는 것이 계속 올라갈지 아니면 제한적인 반등이 나오다가 다시 빠질지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조만간 큰 변동성을 예상합니다. 조만간 큰 변동성. 네. 그리고 탄력이 둔화되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조심하자. 조심하자. 근데 관건은 또 이 미증시가 빠지더라도 보통은 미증시가 빠지면 우리나라 증시도 빠지는데 이제 반도체 쪽으로 워낙 너무 뚜렷한 어떤 강력한 강력한 실적 모멘텀이 있어가지고 글쎄요. 참 이게 좀 어렵죠. 이거 진짜 어려워요. 실적이 좋아도 지수엔 장사가 없는 법이긴 한데 너무 뚜렷하게 좋아지는 시나리오이다 보니까 글쎄요. 과연 지수 조정을 용납할지 모르겠어요. 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예. 그래서 애매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비중 줄이는 게 정답이에요. 애매할 때. 예. 애매할 때는 지금까 지수와 함께 반도체가 같이 한번 빠져줄지 빠져주면 땡큐죠. 빠져주면 저점 찬스예요. 무조건. 빠져주면 진짜 찬스가 되는 건데 과연 빠져줄지 모두가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를 그 매수를 못했던 사람들은 손가락을 빨고 있어요. 지금 엄청난 포모에 시달리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걔네한테 과연 기회를 줄지 세력들이 과연 기회를 줄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계속 올라갈지 지수가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올라갈지 그걸 진짜 예측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다우 같은 경우에는 20선을 이탈했다가 강하게 아주 이쁘게 재돌파에 성공을 했는데 때문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추가 상승을 보고 있습니다. 다우 차트 되게 예뻐졌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쁘게 그죠? 4연속 음봉이 나오고 양봉으로 마감했는데 너무 이쁩니다 지금. 아주 이쁘게 20선과 핑크 20선 형광 거기다가 일목균형표의 전환선까지도 돌파를 하면서 마감을 했다. 그러니까 지난번과 비교해보면 이런 패턴이 된 거죠. 여기 이 양봉 그죠? 여기서 양봉 하나만 더 나와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쁜 양봉 하나만 더 나와주면 도톰한 양봉 하나만 나와주면은 전고점 돌파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다우도 롱뷰 네. 추세는 사실 다우가 주봉 흐름이 썩 좋지 않았어요. 왜냐면 주가가요 여러분들 고점에서 과열 상태에서 볼린저 밴드까지 계속 건드리긴 하는데 돌파를 못할 때가 되게 위험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올라왔어. 과열이야. 과열권인데 볼린저 밴드를 돌파를 못해. 볼린저 밴드를 건드리긴 건드리는데 돌파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예들 많이 있을 텐데 나스닥에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 있네요. 마침. 자 보세요. 자 여기서는 볼벤은 돌파를 하면서 올라가죠. 여기도 볼벤 돌파하면서 올라가죠. 돌파하면서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는 근처까지 오긴 했는데 돌파를 못해요. 그죠? 못하다가 결국 갑자기 급락. 여기도 올라왔는데 볼벤 돌파를 못해요. 못하더니 한번 급락 나와주고. 이거예요.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네. 올라왔으면 돌파해줘야 돼요. 자, 여기도 보세요. 처음에는 볼벤 돌파했어요. 올라갔죠. 마지막에 볼벤 돌파 못했죠. 근처까지 갔는데 못했죠. 여기도 못하니까 결국 한번 급락. 빵! 나오잖아요. 물론 돌파를 한다고 해도 빠질 수 있는데, 돌파를 해도 빠질 수 있는 게 볼벤인데, 돌파를 못하면 약한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네,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우의 주봉이 조금 거시기가 될 말이야. 그래서 단기적 관점에서는 다우가 좋아 보여요, 지금. 최소 하루 정도는 롱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길게 볼 자리는 아니다 이 말이죠. 다우가 다들 이해하셨죠? 네. 나스닥은 뭐 애초에 뭐 지금 볼벤 근처에 가지도 않았고 나스닥은 그죠? 그리고 제가 아까 텔레그램 올려드렸는데 지금 주말 동안에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가 체포가 됐어요. 네, 미국으로 이제 이송되는 그런 과정인데 지금 트럼프가 하는 거는 올해
올해 11월 초에 중간선거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신경 써야 됩니다. 얘네 지금 지지율이 높은 편이 아니에요. 트럼프가. 미증시는 많이 오르고, 어, 지금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경제는 좋다, 좋다 하는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예, 양극화 심하다. 부자가 많아요? 서민이 많아요? 서민이 훨씬 많아요. 서민이 힘들면은 지지율 높게 안 나옵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트럼프의 민심은 올해는 작년까지는 부자들 혹은 빅테크 기업도 우쭈쭈쭈쭈 해줬다 하더라도 올해는 중간 선거 때문에라도 어떻게 표심을 신경 쓸 수밖에 없다. 올해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올해는 물가를 안정시켜야 돼요. 왜냐면 서민들이 너무 살기 힘들거든. 고금리가 이제 금리 인하가 조금씩 되고 있긴 하지만 워낙 2년 이상 고금리가 지속이 됐고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월급은 안 오르잖아요. 그러니까는 계속 생활고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서민들이 너무 먹고 살기 힘들었거든. 예.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좋지 않다, 지금, 트럼프. 그래서 트럼프가 베네수엘라를 지금 친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길게 봤을 때 물가 안정, 물가를 안정시키고자 합니다. 예. 근데, 베네수엘라의 그 어떤 정유시설 관련 인프라가 완전 지금 쓰레기입니다. 예, 최악이에요. 엄청난 매장량을 지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이 원유 공급량에서 미치는 이 영향력은 극히 낮거든요. 비중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거기서 정말 제대로 된 어떤 공급이 되면서 전 세계적인 어떤 원유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려면 시간이 한참 걸릴 겁니다. 근데 지금 1월 달이니까 뭐 얼마나 빨리 그게 회복이 될지 모르겠는데 여튼 길게 봤을 적에는 유가 안정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 있죠. 하지만 단기적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물론 단기적 관점에서는 어쨌거나 뭐 큰 이슈였으니까 크루드 오일이라든지 여기 시세가 나올 수 있겠죠. 단기 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반등이 될 것이지 그런 것들이 중장기적인 어떤 유가 안정에 도움을 주지는 못할 것이다. 영향을 미치기는 쉽진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 선거를 음, 중간 선거를 신경을 써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지금 트럼프의 공화당이 패배하면 걔네가 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입법 과정이 있는 그런 정책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제동이 걸려요. 네. 최악의 경우에는 민주당 쪽에서 레임덕, 그죠? 조치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튼, 중간 선거에서 이겨야지만이 트럼프가 지금 밀어붙이는 정책들, 이런 것들을 계속 원활하게 이어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걔네 입장에서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예. 중간 선거 오늘 되게 중요한 이벤트고. 만약에 중간 선거 전까지 트럼프의 지지율이 안 좋다. 중간 선거에 뭐 패배가 예상이 된다. 그럴 경우에는 트럼프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 이런 것들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 관련 섹터는 악재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예. 뭐 지금 당장은 생각할 게 아니니까, 그냥 멀리 봤을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뭐,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해볼까요? 아무튼 미국 증시는 일단은 단기 관점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반등이 나온 이후에 조정이 나올지는 좀 더 두고 보면서, 그죠? 일단 주봉이 위험하니까 방향성이 어떻게 잡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판단을 하자. 네,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이 지금 이렇게 주봉상 수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번 주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주에서 만약에 여기서 양봉이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되면 일단 긍정적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번 주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얘가 음봉으로 마감했다. 이렇게 되면 부정적이다. 그죠? 네. 이래 되면 되게 부정적인 거예요. 그러면 추가 하락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흐름 보면은 다음 주까지 방향성이 잡힐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네. 자, 시황 브리핑,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우리 추천주 기법 설명이라든지 모멘텀 분석, 영상 또 따로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